단돈 16만 원을 얻은 후 치른 대가, 딸아이의 실종이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에게 예쁜 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 없이 자라나고 있는 제 아이에게는 목걸이가 사치였던 걸까요? 저는 발이 닳도록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밤새도록 악몽을 꾸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자책을 잊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지 30년, 대기업 사장으로 성공했지만 아이 찾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구내 식당에서 보았습니다. 딸아이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를 하고 있는 한 여직원을요. 대한산업본사 17층 구내식당. 리모델링 오픈 첫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배식줄에 섰어요. 평소에도 격에 없이 소통하는 스타일이었던 그는 이런 날을 놓칠 리 없었죠. 회장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요? 나도 기대되는군요. 배식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국이 담기고 밥이 담겼죠. 다음은 반찬 코너였어요. 김치 드릴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조리원이 밝게 웃으며 김치를 담아주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죠.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여성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작은 별 모양의 은색 펜던트. 세월의 색이 바랬지만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죠. 박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귓가에서 쿵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에 든 쟁반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저건. 그 목걸이를 박 회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95년 8월 딸 수진의 두 번째 생일 선물로 명동의 작은 은세 공방에서 맞춤 제작한 목걸이. 한 달 월급 전부를 털어 만든 세상에 단 두 개뿐인 목걸이였어요.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자신이.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딸을 잃어버렸죠. 30년 동안 박 회장은 그 짝을 잃어버린 목걸이를 정장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그 차가운 금속을 만지며 딸을 떠올렸어요. 여성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세상을 떠난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수진이. 내 딸. 회장님, 이 반찬 좀 보세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뒤에서 젊은 직원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테이블에 앉았지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으니까요. 고개를 들어 배식대를 봤습니다. 여성은 밝게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수진아, 아빠야, 하고 외치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2살에 헤어졌으니까요. 민수 씨. 옆자리 김민수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조리원분 혹시 이름 아십니까? 이수진 씨라고 나와 있네요. 이수진. 자신이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였어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목걸이. 제가 30년 전에 딸한테 걸어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김민수는 조용히 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일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복도까지 걸어와 벽에 기댔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쥐어뜯었죠. 30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낡은 가죽 지갑. 그 안에서 색바랜 사진을 꺼냈어요. 1995년 8월 촬영된 폴라로이드 사진. 32살의 젊은 자신이 2살배기 딸을 안고 웃고 있었죠.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사진 속 딸아이는 새로 받은 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갔죠. 1995년 8월 15일. 서울역 근처의 낡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여름 폭염에 공장 안은 찜통 같았어요. 진우 씨, 오늘 야간 근무할 수 있어요? 시간당 2만 원 더 드릴게요. 공장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망설였어요. 오늘은 딸 생일이었거든요. 하지만 16만 원이 절실했습니다. 오늘 딸 생일 선물로 목걸이 사느라 한 달 월급을 다 써버렸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딸이었어요. 평소 봐주시던 박 할머니가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하셨거든요. 저녁 7시 박진우는 잠옷 입은 딸을 안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오늘 아빠 일해야 해. 공장 구석에 박스들을 쌓아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낡은 담요를 깔고 딸을 눕혔죠. 여기서 자고 있어. 아빠 일 다 하면 집에 가자. 수진이는 작은 곰 인형을 안고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박진우는 재봉틀 앞에 앉아 일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3시 30분쯤 박진우는 참다 못해 화장실에 갔어요. 5분이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돌아온 박진우는 딸이 있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수진아. 박수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장 문이 열려 있었어요. 수진아. 박진우는 미친 듯이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새벽거리.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2살짜리 여자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이 없어졌어요. 2살이에요. 별 모양 목걸이 하고 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박진우는 서울역 광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해가 떴고 오전이 되었고 하루가 지났지만 딸을 찾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실종 전단지를 500장 만들어 붙이고 다녔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박수진 만 2세.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났어요. KBS 미아찾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지만 소식이 없었죠. 박진우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을 일로 잊으려 했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성공했습니다. 20년 후 그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딸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사진을 내려놨어요. 눈물로 흐릿해져 보였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씨, 1993년 8월 15일생입니다. 수진이의 생일이었어요. 1995년 8월 17일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되어 마포구 세빛고아원에 입소했습니다. 발견 당시 목에 별 모양 은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 만에 확인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이틀 후 박 회장은 김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이수진 씨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본인이 알아채면 안 됩니다. 김민수는 며칠 후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세빛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요.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25살 때 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230만 원 정도 검소하게 사는 편이네요. 작년에 신장 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치료비 때문에 고가 건강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민수 씨, 수진 씨 집 월세 1년치를 제가 내겠습니다. 익명으로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회사 복리후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회장은 매일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배식줄에 섰어요. 수진 앞에 섰을 때였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박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수진을 봤습니다. 일하는 모습,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소중했죠.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구나. 일주일 후 수진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 월세 계좌로 5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뭐지? 집주인에게 전화했어요. 아, 그거. 익명의 후원자가 1년치를 미리 냈어요. 무슨? 수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인사팀에서 건강보험 업그레이드 소식도 들었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네. 박 회장은 매일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씩 갔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도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복도에서 식당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혼자 살아왔구나.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갑자기 청소 담당 박기철 씨가 쓰러졌어요. 70대 노인이었죠. 직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진은 박 선생님의 맥을 짚고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30번을 세고 인공호흡. 다시 가슴 압박. 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박 선생님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수진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렇게 선량한 아이로 자라줬구나.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박 회장은 배식대로 다가갔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아까 응급처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박 회장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 회장은 더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식당에서 먹었어요. 배식줄에 서서 수진 앞에 섰을 때가 가장 행복했죠. 회장님, 오늘도 드시러 오셨네요. 네, 여기 음식이 맛있더군요. 수진은 점점 회장의 잦은 방문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회장님이 너무 자주 오시지 않아? 동료 미경이가 물었어요. 그러게. 하루에 3번씩. 며칠 후 퇴근 시간에 박 회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시겠습니까? 다른 조리원분들도 함께 하실 겁니다. 수진은 당황했어요. 그렇다면 7시에 로비에서 만나시죠. 하지만 7시가 되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부담스러웠나 봐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3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천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급하게 다가가시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박 회장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탔어요. 너무 조급했나. 책상 서랍에서 3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2살짜리 딸을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수진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니?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직원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새벽 5시 노크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밤새 여기 계셨습니까? 잠깐 눈을 붙였어요. 회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을 찾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과 직원증 사본을 나란히 놓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다시 만난 게 아닙니까?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뭡니까? 저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그건 이수진 씨가 판단할 일입니다.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 후는 이수진 씨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두려우신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맞았습니다. 30년간 딸을 그리워했지만 정작 딸을 다시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정말 말해도 될까요? 지금처럼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절한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매일 3번씩 가던 식당을 하루에 1번만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급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회장은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박 회장은 서류 결제를 위해 17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박 회장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표정이 안 좋더라.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생일이 되면 항상 생각나. 날 버린 그 사람들. 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전 오늘 나는 태어났어. 그리고 2년 후에 버려졌지. 서울역 근처 어딘가에. 언니. 기억나지도 않아. 얼굴도 목소리도. 그냥 고아원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만 알 뿐이야. 2살짜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박 회장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생각했어. 엄마 아빠가 날 찾으러 올 거야.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어. 근데 안 왔어. 아무도. 언니. 미경아, 너는 몰라.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뭔지. 친구들 부모님이 학교에 오실 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그때마다 혼자였어. 하지만 혹시 부득이한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2살짜리를 버리겠어. 만약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절대로. 30년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 박 회장은 입을 막았어요. 신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 목걸이는 하고 다니잖아. 이건 그냥 내가 가진 유일한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 그 사람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가지고 다니는 거야. 박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복도를 벗어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벤치에 올라타 문을 닫자마자 무너졌어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온몸이 떨렸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찾았어. 찾았다고. 매일같이 찾아다녔어.
주먹으로 핸들을 쳤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김민수가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차 문을 열었어요. 박 회장은 핸들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죠.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회장님이 딸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는 것을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30년이에요.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집에 가서 쉬십시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딸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죠. 3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수진을 볼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6시쯤 외부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회사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죠. 그때 횡단보도에서 수진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무심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죠.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위험해. 박 회장은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오토바이는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박 회장은 있는 힘껏 달려가 수진을 밀어냈습니다. 쿵. 끼. 오토바이는 급정거했지만 이미 박 회장의 왼쪽 다리를 스쳤어요. 박 회장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회장님. 수진은 멍하니 일어나 박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회장님이. 다행입니다. 박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저녁 8시쯤 박 회장이 눈을 떴어요. 회장님, 병원입니다. 다리 골절이 있으시지만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괜찮습니다. 이수진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닙니다.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수진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회장님은 왜 저를 구하신 겁니까? 그냥 직원이라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목숨까지 걸면서.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요즘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그건.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절박함이 싸우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색바랜 사진, 그리고 작은 별 모양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수진 씨. 아니, 수진아. 이걸 보세요. 박 회장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1995년 촬영된 폴라로이드 사진. 젊은 남자가 2살쯤 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죠. 여자아이의 목에는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이건 30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32살 때. 그리고 이것. 박 회장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수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건 1995년 8월 15일. 내 두 번째 생일에 제가 선물한 목걸이야.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지.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나는 내 아버지다. 30년 전 너를 잃어버린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30년이에요. 왜 이제 와서? 찾았어. 매일같이 찾아다녔어. 1995년 8월 17일 서울역 근처 봉제 공장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야간 근무 중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수진의 몸이 굳어졌어요. 서울역 근처 1995년 8월 17일. 고아원 서류와 정확히 일치했죠.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서, 고아원, 전단지 500장. KBS 미아찾기 프로그램에도 나왔지. 하지만 찾지 못했어. 박 회장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날 밤 2살짜리를 공장에 데려간 거예요? 할머니가 입원하셨어. 내 엄마는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16만 원을 벌 수 없었어. 그 돈이 절실했어. 그래서 2살짜리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회장은 침대에서 내려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세요. 다쳤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야. 박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밤마다 울었어.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수진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뺄 수가 없었어요. 박 회장의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리고 박 회장의 손에 있는 목걸이를 봤죠. 똑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 수진아. 이게 증거야. 너는 내 딸이야. 수진은 주저앉아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 앞에서 울었어요. 왜? 왜 이제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수진이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기다릴게. 수진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김민수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한 걸까요? 저 아이가 날 용서해 줄까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셨으니 이제 시작입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퇴원했지만 출근하지 않았어요. 수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많이 울었나 봐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고아원 서류도 다시 확인했고요. 경찰서 기록도 1995년 KBS 미아찾기 프로그램 영상도 찾아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사실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 헤맸다는 게. 그때 영상 봤어요. 울면서 제 이름 부르시는 거. 수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필요 없어서 버려진 거라고. 아니야. 아직 할 말이 있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고아원에서 학교에서. 항상 혼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여행 이야기할 때, 명절에 고향 간다고 할 때. 저는 혼자였어요. 병원 갔을 때도 보호자 없어서 혼자 서명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30년 동안. 수진아. 그런데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니.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30년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괜찮아져요? 알아. 천천히 해도 돼. 10년이든 20년이든. 10년은 너무 길어요.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이미 30년을 놓쳤는데. 더 이상은.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박 회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갑자기 가족처럼 지내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수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박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죠. 고마워.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이 목걸이. 30년 동안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이제는 짝을 찾았네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한 번만 안아도 될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네. 박 회장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내 딸. 수진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처음으로 불러본 그 이름. 3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한참 후 수진이 먼저 몸을 뗐어요. 아빠.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30년을 혼자서 정말 잘 살아줬구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밝게 선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아빠가 있어. 아빠가 옆에 있을게. 수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였어요. 좋아요. 천천히 가족이 되어봐요. 그래, 천천히. 한 달 후. 대한산업본사 17층 구내식당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 키친 SUJIN KITCHEN. 박 회장과 수진이 나란히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빠, 이름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니야, 딱 좋아. 30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아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한대요. 응, 아빠가 등록금 낼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드립니다. 수지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생각했어요. 30년을 놓쳤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할 수 있겠지.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면 되니까요. 3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앞으로의 30년 동안 나누면 되니까요. 박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목에는 짝을 찾은 별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함께 빛나기 시작한 별들이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진우 회장과 이수진.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 빛나는 두 개의 별로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3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